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데 운동을 해도 체지방이 생각보다 연소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럼 뭐가 연소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자극적이죠.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운동으로 몸속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쵸?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체지방은 있잖아요. 체지방은 비축형 에너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체지방은 내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약간 진짜 너무 배고픔이 있을 때 거기 있는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게 체지방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을 이렇게 갑자기 했을 때는 이 체지방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간이나 근육에 있는 당질을 쓴다고 합니다. 아, 이런 왜 그거 쓴대? 그러니까 어머. 지금 우리 박가수님 여기 배에 있는 이 체지방은 이 3중 4중 장치로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든든한 배죠, 이게. 나의 생존의 배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갑자기 체지방이 연소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당질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더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자, 당질이 뭡니까? 당질? 글쎄. 당질. 영양분?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말 알려줘요. 당질이 뭐냐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 겁니다. 바로 네. 당질이란 게 단 거를 말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 몸이란 게 내 몸에서 당질이 빠져나게 되면은 급격하게 다시 당질을 회복하려는 복구력이 늘어납니다. 아, 당이 딸리는 거야. 그 말이요. 당 딸린단 말이 그 말이에요. 당이 아이고. 딸린단 말이 당 딸려 이 말이잖아요. 아니 어느 누구도 나 체지방 딸려 이 말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럼 안 하죠. 그렇죠. 네. 당 떨어진단 말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당 떨어지면 뭐 먹어요? 당연히 단 거 먹게 되죠. 단 거 먹게 되죠. 네. 자, 당 떨어지는데 양파를 먹어요? 아니에요. 전혀. 당 떨어졌는데 뭐 현미를 먹습니까? No. 아니에요. 당 떨어지면 단 거 먹어요. 네. 단 거. 그것도 엄청 달콤한 거. 초콜릿, 사탕, 과자, 양갱 뭐 이런 그쵸. 거. 이런 과당. 네.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내 몸에 흡수될 수 있는 그걸 찾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체지방은 연소되지 않은 채 거기 있는 당질, 이게 지금 글리코겔이라고 하거든요. 네. 글리코겔이 부족함을 느껴서 거기서 단 거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내 복부에 있는 체지방은 여전히 운동을 해서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그쵸. 개인적으로. 네. 네. 믿고 있던 운동한테 약간 좀 뒤통수를 맞은 느낌? 배신당한 느낌? 아니 무슨 얼마나 운동했다고 배신감까지 느껴요. 나를 했어요. 좀 배신감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주일에 PT 몇 번 하세요? 한 번. 한 번에서 두 번? 아이고, 2번 했으면 아주 분노가 차올랐겠네요. 그럼요. 네,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이 정도지. 2번 했으면 진짜 엄청 화났을 거예요. 이제 조금씩 운동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것이 조금씩 벗어나지 않으세요? 네, 운동이 좀 효율성이 너무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역시 박가수님 바깥으로 많이 돌다 보니까 뭔가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예. 여러분 바깥이 참 좋아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유산소 운동 있잖아요. 네. 세 번째, 사실 유산소 운동은 다이어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더 이상 그만. 저 운동 이제 안 해야겠어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운동만으로 빼줄 수 없다는 얘기니까. 자, 유산소 운동이 뭐냐면 우리 체지방 연소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쵸? 저도 저는 이제 그냥 저는 운동이 좋아서 하긴 했는데 이 유산소 운동이 되게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굉장히 옛날부터 나오는 정설인 것 같아요. 또 주변 사례들도 되게 많아요. 네, 막 걷는 걸 되게 많이 한 사람은 진짜 뭐 전신 다 빠졌다, 뱃살 빠지고 팔, 다리 다 빠졌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전 제 주변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한번 더 봐볼까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자, 일단 유산소 운동이란 게 뭘까요, 박가순이님? 산소를 사용하면서 하는 운동. 네, 맞습니다. 대본 보셨죠? 아니요. 이거 제 PT님이 PT 하잖아요. 제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소를 이용해 체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인데 운동 강도와 시간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박가순이님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막 숨차거나 헐떡대면서 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저 지금 PT는 그런 거 없어요. 충분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 과거에 뭔가 숨 차도록 하는 정도 있으세요? 있어요. 네. 있죠. 네. 네. 그때 있잖아요. 숨을 헐떡댄다는 이 말은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무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숨을 쉬고 있는데 헐떡거린다고 무산소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산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급격하게 운동을 하려고 막 뛰기 시작하잖아요. 네, 런닝머신에서도 막 네. 12, 막 9 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생각보다 런닝보다는 워킹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차 빨리 걷기 이런 게 더. 네, 차라리 걷기. 왜냐면 내가 헐떡거리지 않을 정도, 숨차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고 그게 더 체지방을 빼는데 더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되게 좋네요. 그쵸. 일단 네. 워킹이 좋다라는 결론을 이르렀죠. 네,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좋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워킹을 런닝과 똑같이 30분을 했을 때 내가 쓰는 소비 칼로리, 운동량은 근데 안타깝게도 런닝의 절반이 100칼로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덜 운동하잖아요. 네, 맞아요. 걷는 게 뛰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럼요. 그럼 절반 줄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런닝의 효과로 체지방을 빼는데 한 달이 걸렸으면 워킹의 효과로 체지방을 1kg를 빼려면 2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2달, 6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계속 했을 때 그럴 때 간신히 1kg가 빠진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유산소 운동 2개월 동안 이렇게 빡세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리다크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워킹과 런닝이 안 좋은 게 아닌데 정말 이걸로 효과를 보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 절대 과자와 뭔가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그쵸. 그래서 네. 운동만으로 살을 뺀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답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남자들한테 좀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 이거 최근에 많이 돌았던 얘기예요. 자,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지 않냐. 맞아요. 네. 네, 기초대사량을 늘려서 마른 체질로 바꾸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살이 빠질 것이다. 그쵸. 칼로리 이 얘기 많이 소모가 들으셨죠? 크니까. 네. 자,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요새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요새는 칼로리보단 기초대사량 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하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뭘까요, 박가순이님? 우리 PT 많이 받으시잖아요. 기초대사량? 네. 기초대사량이란 최소한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쉴 때 쓰는 칼로리. 또 봤죠? 아니요. 저 돈 쓰고 PT 다니잖아요. 돈 쓴값 해야지. 돈 쓴값 하네. 그럼. 그럼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내장 운동, 그다음 혈액순환과 같은 우리 몸의 무의식적인 활동들이 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네. 자, 그러면은 사실은 과거에는 이 기초 대사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근육은 40%, 내장은 60%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럼 근육이 40%니까 근육량이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꽤 늘어나겠다. 그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또 아니에요? 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기초 대사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근육량이 생각보다 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뭐야 근육? 근육 뭐야? 근육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80%가 바로 간이나 뇌, 심장과 같은 내장에 의한 대사가 기초 대사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박. 그럼 뇌를 많이 써야겠네. 머리를 많이 써야겠네요. 내일 출근하셨을 때 좀
뇌 좀 쓰시겠어요? 아니요, 저 안 쓰고 아니 안 아까 빠실래요? 박가수님 최근에 뇌 거의 안 쓰신다면서요? 아, 네, 요즘 좀 놀았어요. 아, 그것도 있어요. 어떤 주말에 뇌를 잘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좀 쓰잖아요. 뭐 쓰셨어요? 그 4개 스케줄을 관리하고 아, 나머지 두 개. 네, 얼마나 그거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약간 돈 벌고 오셨잖아요. 일단 네, 오늘 좀 제가 두뇌 활동 좀 네, 하셨죠? 두뇌 활동하고 좀 돈 좀 벌고 왔습니다.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방금 이렇게 근육량 늘리는 것보다 방같이 대뇌 활동 하는 게 오히려 기초 대사량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머리 쓰면 배고프단 말 있잖아요. 배고파요. 네.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80%라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40% 가까이가 뇌라고 합니다. 아, 네, 와우. 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크네. 그쵸. 비중이 크다. 그 보면은 그 약간 개발팀 봐보세요. 응? 개발자들, 응, 코딩하는 응, 사람들 응. 봐보세요. 생각보다 다 말랐어요. 말랐습니다. 맞아요. 그분들 운동 안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식습관이 의외로 엉망인 사람도 정말 많은데. 편의점 음식 되게 많이 먹고. 네, 근데 다 말랐어요, 생각보다. 엄청난 대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쵸, 그럴 네. 수 있죠. 그래서 뇌 많이 쓰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하셨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예를 든다면 이제 1kg 근육을 이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보디빌더가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머, 뭐야?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응. 근데 1kg 늘린다고 하더라도 기초 대사량은 겨우 하루에 15 내지 45 칼로리밖에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보디빌더처럼 하고 싶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그쵸. 네. 그쵸. 왜 이렇게 여기 지금 계단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앞에 엘리베이터가 안 돼가지고. 계단 극혐. 그쵸. 완전 극혐.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만으로 근육량을 늘린다 해서 기초 대사량이 늘린다는 거는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거는 생각보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어렵다. 정답은 아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충격적이죠. 아니,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면 제가 요즘 그 PT를 하고 있는데 PT 할 때는 되게 스트레스가 증가잖아요. 개운하고 참 좋다라는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골프를 하고 있는데 골프는 할수록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쌓여요. 골프 왜 하세요 근데 갑자기? 또 이게 노예 생활을 하려면 네. 또 이게 살아남아야 되는 무기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골프를 해야지 우리가 또 윗분들을 잘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래처 직원들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의 상사분들? 네, 맞아요. 아니 보통 골프라는 거는 한 30대 후반에 40대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또 봤어요. 요즘 제 나이 때도 많이 치고 이래서 네. 그냥 친구들도 그냥 카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스골 가자 하거든요. 아, 스골? 네, 스골. 어. 스크린 골프 가자. 네. 그래서 그래 놀고 이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언어든 운동이든 뭐든 간에 어렸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엄마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백돌입니까? 저 어제 게임을 쳐봤는데 네. 처음에 스크린 골프 가는 아직 레슨 다 안 끝났어요. 근데 처음 쳤을 때 138 그리고 두 번째 했을 때가 126인가? 그랬고 어제 했을 때가 100 초반. 곧 백돌이 곧 들어오겠네요. 네, 근데 사실 스골은 의미가 없어요. 그쵸. 네, 좀 필드 나가야 되는데 아직 필드 나갈 실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 박가수님 스케줄도 해야 되고 그럼요. 일본도 가야 되고. 너무 아파요. 또 스크린 필드 나가면 하루로 날리는 건데. 그쵸. 또 하루 날라가고.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4개, 6개 이상인데 네. 그 하루를 다 거기다 그걸 다 돈 쏟기에는 쓰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어쨌든 우리 박가수님 돈 많이 버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돈 벌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벌 거예요, 저. 네. 방금 같이 이렇게 운동에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운동이 생각보다 근력 운동하는 게 그 호르몬을 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런 자극을 통해서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네. 기초 대사량보다는 오히려 그때? 지방 연소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쪽. 이게 요새 최근 연구 결과에 운동의 그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1년이랑 지속해야만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래요.
진짜 어이가 없네.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아, 너무 쉬운 게 없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랑 있으니까 우리 몸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엔트로피가 엄청 커요. 그래서 살짝 해봤자 다시 돌아와요. 내가 살짝 운동해봤자, 뭐 살짝 골프 해봤자, 스골 해봤자, 뭐 이게 해봤자 다시 몸은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내 몸 체질 자체를 바꾸려면 적어도 운동으로는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돈 쓰면 되죠. 열심히 골프 배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 말한 것처럼 그래도 우리 박가수님처럼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하기 싫어요. 저도. 운동 하기 싫어합니다. 나도 하기 싫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운동을 왜 싫어할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게 아니라 네. 아프잖아요. 뭐 하는 도중에 너무 몸이 아프고 그 다음 날도 근육통 때문에 너무 몸이 아프고. 그쵸. 그러니까 아파서 싫고 네. 두 번째는 되게 숙제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살 빼야 되니까 한다. 맞습니다. 이런 막 맞습니다. 숙제 같은 느낌 때문에 더 하기 싫어요. 맞아요. 지금 박가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을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다이어트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되면 억지로 한다는 게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요. 운동을 즐기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스를 한다. PT를 한다. 자, 퇴근하면 보통 몇 시인가요? 이거 실제로 말해도 돼요? 네, 실제로 말해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좀 놀아가지고 네. 한 7시에 끝나는데 그래도 집에 오면 몇 시예요? 집에 오면? 저 가까워가지고 7시 반에는 오는데요. 7시 반에, 예를 들어 네. 7시 반에 온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일찍 퇴근하고 일찍 지금 귀가를 하는 게 7시 반이잖아요. 네. 자, 그때 이제 다시 뭐 헬스클럽을 간다, 피트니스를 한다 하게 되면은 자, 운동하고 탈의하고 샤워까지 하면 못해도 몇 시간 걸릴까요? 2시간. 2시간 걸리죠. 네. 자, 그러면은 또 거기까지 가는 게 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저것 다 해서 헬스 오면 10시가 됩니다. 그럼 하루 끝났네요. 하루가 끝난 거예요. 네. 내 주중은 어디 갔어? 안 돼. 내 소중한 평일. 그쵸. 쫓당해. 그럴 거면 7시 반에 왜 퇴근해?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무리하게 내 생활 리듬이 있는데 거기에 억지로 헬스를 하게 되는 어떤 그걸 끼워 넣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쉬고 침대에 눕고 싶고 그럼요. 오늘 내가 받아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헬스장을 억지로 와서 또 스트레스 받아. 살 빼겠다고 막 뛰고 뭐 그리고 또 옆에 여자들은 나보다 날씬해 항상. 그래요, 너무 짜증나. 왜 내 옆에 있는 여자들 항상 나보다 날씬한 그 거야? 애들은 왜 오는지 모르겠어. 그쵸? 네. 그 사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구나. 뭐 주위의 시선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구나.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생활 리듬이 깨면서 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시간이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 박가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그거는 자기한테 독이 됩니다. 근데 그거 너무 성인 아니야? 보살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거 푸시고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인간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이 뭔지 아세요? 자는 거? 코너 숨쉬기, 잠자기. 자, 숨쉬기, 잠자기, 먹는 거 빼고 이런 거 말고 어떤 활동 일을 할 때 TV 보기 이런 것도 빼고요? TV 보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예술 활동을 할 때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림 그리거나 막 이런. 그림 그리거나 뭐 음악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 예술가래요. 다들 한 명씩은. 저는 똥손인데 예술가가 될 수가 없는데. 뭐라도 빚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저는 피아노 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 보거나 TV 보는 되게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3시간 동안 피아노를 제가 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심입니다, 진짜. 진짜? 네. 그렇게 각자 자기에게 맞는 예술 활동을 찾게 되면요. 거기에 푹 빠지게 되고 그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사람이.
뭐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똥손이. 예,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아무튼 이거는 약간 논외로 벗어났는데 네. 어찌됐든 이런 거 빼고는 다 스트레스예요, 하여튼. 맞아, 다 스트레스야. 네, 근데 피트니스 강사분들은 막 얘기를 해요. 운동 또 즐겁지 않냐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즐겁죠. 돈 버니까. 돈도 벌고 그치. 몸도 좋아지고. 그치. 하고 나는 그분들은 뭐 9시부터 6시까지 어디 직장 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거기가 직장이잖아요. 뭐 약간의 연기도 있죠. 그분들도 분명히. 제가 제 동생 아는 동생이 피트니스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가끔 대회를 가요. 보디빌 무슨 대회 같은 게 나가요. 근데 그 대회를 나가야 돼요. 왜냐면 수시로 나가줘야 이제 그게 경력도 쌓이고 코칭하는데도 뭔가 커리어가 쌓이거든요. 네. 그럴 때 그분들이 운동을 더 빡세게 하고 빼는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거의 극한의 저칼로리 음식을 맞아요. 섭취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거든요. 식단을 진짜 완전 쪼이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박가수님의 피트니스 강사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PT 진짜 안 받는 이유 뭔지 아세요? 왜요? 이거는 피트니스 강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쌤은 좋아요. 네. 쌤 좋아합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건데 아니 피트니스 강사님인데 몸이 왜 이러지 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저희 쌤 몸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엄청 몸 크고 다 근육이에요.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지만 되게 몸 좋다. 몸 좋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감을 주는 피트니스 강사분들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몸이 안 좋은 PT 선생님들 있긴 있어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 관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진짜?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레몬 씨. 여기 좋아요. 네, 지방 소도시 가면 관장님도 계시긴 한데 어찌됐든 그분들도 진짜 몸을 그분들 운동 안 할까요? 아니죠. 그분들 운동하시죠 당연히. 근데 먹는 걸 더 먹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피트니스 하시는 전문 운동인들도 결국은 먹는 걸 조절해야만 우리가 보기에도 되게 좋은 몸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만큼 운동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운동만으로 살이 뺄 수 없는 이유 이 책에서 맞아요. 거의 5가지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만큼 운동만으로는 운동량이 생각보다 효과가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그냥 뒤통수 때리는 애다. 배신감을 들게 하는 아이다. 아니 박가스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면서 무슨 그걸 골프도 한다니까요. 스골 그러니까 스골 말고 그냥 골프 레슨. 골프 레슨? 그럼 운동 좀 되나요? 솔직히 근데 골프는 별로 운동 된다 생각 안 들죠. 근데 옛날에 타이거 우즈가 그 말을 했었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피트니스를 한대요. 골프를 하기 위해서? 골프를 하기 위해서. 골프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코어가 잘 잡혀진다 그랬어요. 제 프로님이 항상 맨날 혼내는 게 있어요. 네. 박가수님 좀 배에 힘 좀 주고 코어 운동 좀 하라고. 네, 그쵸. 이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분들 골프 연습장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하루 종일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배는 그대로예요. 맞아요. 골프 생각보다 네. 운동 효과 별로 없습니다. 맞아, 없어요. 네.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운동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안 좋다 보는 운동만으로 살이 안 뺄 수 있는 여러 가지 걸 봤는데 네.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식단. 다이어트 성공 비결은 식단.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송은 윤식단.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단연 식단이에요. 맞아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저 진짜 운동 너무 싫어하는데 진짜 그 힘든 거 말고 좀만 음식만 줄이면 더 살이 빠지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이게 더 빠르고 좋을 것 같아요. 편하고. 그쵸. 네. 지금 말씀을 진짜 잘하신 게 우리가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게 우리의 생활 리듬을 깨진 않습니다. 근데 운동은 내가 갖고 있는 하루 24시간에서 뭔가 몇 시간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자, PT 얼마예요? 대충 얼마입니까? PT가? PT 100만 원. 한 달에? 20회. 20회. 네. 20회면 몇 번 하는 거죠? 한 달? 몇 달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번 하는 건데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그래도 한 5개월? 5개월 하겠네. 근데 원래 일주일에 2번 가는 게 제일 좋긴 하고 2-3번 가는 게 좋긴 한데 네. 제가 좀 시간이 안 돼서. 그럼 평균적으로 2번 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대충 해도 한 2개월 좀 넘게? 2개월에 100만 원 들잖아요. 자, 거의 3개월이네요. 그렇죠. 3개월에 1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네. 자, 비용도 만만치 않죠. 맞아요. 그렇죠. 스골도 가잖아요, 또. 돈 얼마 버세요? 아니, 우리에게 할부가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에게 네, 할부가 그럼요. 있죠.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그
트렌디한 운동을 따라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돈도 많이 쓰게 그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시간적인 비효율성도 있는데 저는 생각 비용적인 비용 부분에서의 비효율성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하자면 자, 살이 빠지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운동보다는 건강한 식습관.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쭉 할 게 뭐냐면 네. 현재 갖고 있는 우리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식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일단 고정관념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깨부시고 오. 그 다음에 그거 대신에 할 수 있는 좋은 식습관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실천해보자 합니다. 그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 약간 김세미 영수증처럼 제 네. 식습관을 보내면 네. 그러니까 아침 뭐 먹고 뭐 점심 뭐 먹고 저녁 뭐 먹었다 이거 일주일치든 뭐 한 달치를 보내요. 네. 이제 그걸 분석을 해주는 거죠.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이 팟빵을 보면은 댓글을 달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댓글 또는 그 다음에 그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게시판에다가 자기 식단에 관한 질문이나 좀 이런 거 다뤄줬으면 좋겠다. 궁금하다. 도대체 나는 왜 살이 안 빠지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양 성분표 있잖아요. 뒤에 보면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맞아, 뭐 이상한 말 써져 있어. 그쵸. 뭐 화합물 뭐 써져 있고. 그렇죠. 글루트산 나트륨이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예.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그 주제들을 하나씩 댓글에다 올려주시면은 가급적 올려주신 댓글을 통해서 거기서 체득을 해서 다음 회 주제로 삼거나 제가 공부를 해서 우리 박가수님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그거 아시죠? 저 식단으로 몰라요. 4kg 뺀 거. 아, 식단으로? 네. 그러니까요. 우리 나름 전문가잖아요. 나 성공 사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나 시간이 되면은 우리 박가수님의 성공 비결. 그럼요. 그 썰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박가수님 지금 성공한 아니 그 성공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큰일 났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독하게 식단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자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두꺼운 스웨터로 가릴 수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힘듭니다 이제. 여러분 벚꽃 보러 가셔야죠. 그쵸. 벚꽃 보러 가야죠. 예쁜 옷 입고 그럼요. 벚꽃 보러 가셔야죠. 자 벚꽃은 살랑살랑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런다고 너무 급하게만 운동한다기보다는 저희 방송을 같이 청취를 하면서 하나 둘씩 우리 잘못된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고쳐나가고 건강하고 굶지 않고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맛있게 살 빼는 방법 우리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게 됐는데 박가수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냐면 네. 사실 다이어트 이야기는 엄청 많잖아요. 뭐 운동도 많고 주변에서 여자들끼리 모이면 정말 다이어트는 항상 나오는 주제인데 네. 그 중에서도 좀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운동은 생각보다 좀 효율성 떨어진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저도 그래 나도 좀 건강한 식습관으로 좀 살을 빼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물어봐 주세요. 상투적이었나? 네, 항상 상투적이잖아요. 그럼 레몬 씨는 어땠나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사실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조금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생리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여성분들은 생리 기간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잘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박가수님께서 와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또 맞대 또. 네, 어쨌든 나 많이 불러주라고.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럼요. 네, 오늘 저희 방송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네. 다음에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그것도 있어요. 뭔데요? 4월 1일까지 또 3kg 빼야 되는 그 내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또 친한 분이랑 좀 종종 다이어트 내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좀 네. 남았죠. 한 달간 이제 식단을 이용해서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우리 그 윤식단과 함께 여기에 맞춰져 있는 어떤 걸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조금 내기를 한번 이겨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윤식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